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여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직장인 미용실로 출근하신 상태였고요. 집에 혼자 있었던 정은 씨. 정은 씨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현관문을 열어본 정은 씨는 깜짝 놀랐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헤어진 전 남자친구 한재준 씨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출근이 한창일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흉기였습니다. 그걸 본 김정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맨발로 도망을 쳤죠. 주차장으로 달려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그에게 잡혀버리고 그래서 넘어져 버립니다. 한재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바닥으로 엎어치게 되고요. 그는 한시의 기다림도 없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과 심장, 옆구리 등등 6곳을 찌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건 당일의 CCTV 사진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전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이 다가오니까 가까이 오면 너도 찔러버릴 거야 하면서 칼로 그들을 위협했죠. 경비원이 주춤하는 사이에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한 씨는 황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김정은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렸고 몸의 주요 부분이었던 6곳을 찔린 상태였어요.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요. 현장에서부터 이미 호흡과 맥박이 많이 떨어졌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이동했지만 병원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살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자, CCTV에 그날의 현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김정은 씨가 도망을 가고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한 씨가 모습이 보여요. 이 사진 속에 앞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정은 씨고 또 뒤에서 검정색 바지 부분만 보이는 게 한 씨의 모습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다 찍혔어요. 게다가 아까 사진처럼 주차장에서 범행 현장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범행 현장에는요, 한 씨가 남기고 간 회칼, 과도, 로프, 나일론, 끈, 게다가 염산까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알 수 있었죠. 조금 안타깝지만 CCTV 화면 보시죠. 네, 어제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현관을 다급히 뛰쳐나갑니다. 그 뒤로 마스크를 반쯤 쓴 남성이 쫓아갑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남성이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사람들이 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32살 한모 씨가 31살 김모 여인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목과 가슴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칼 들고 쫓아나와서 이러고 찔러준다 해서 뒤로 물러난 사이에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한 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안으로 다시 도망쳐 흉기를 버리는 등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범인은 이처럼 아파트 옆문으로 나와 쓰레기통에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한 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알려고 키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 남자가 쫓아갔는데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고. 경찰은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용의자 한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이 현장 주변의 CCTV와 또 그가 남긴 그 증거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한 씨를 찾아 나섭니다. 한 씨는 범행 후에 처음에 송파구 문정동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피해자 김 씨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도주한 곳은 범행 현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경찰은 결국 추적 끝에 이곳에 은신해 있던 한 씨를 범행 하루 만에 체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한 씨가 체포된 이 구리시 교문동의 이 비닐하우스는요, 피해자 정은 씨가 가해자 한 씨를 남자를 만나기 전에 10년 정도 사귄 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미용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죽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추측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정은 씨의 아버지는 이 범인이 딸을 죽이고 나서 엄마도 죽이려고 했고 정은이의 전 남자친구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범인은 물론 이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렇게 해서 압송이 됐어요. 네,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정은 씨와 그 범인 전 남자친구 사진입니다. 자, 경찰로 압송이 된 한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흉기는 왜 가지고 있었냐? 흉기는 내가 자살하려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6월쯤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 사실 이 커플은 둘이 매일 붙어 다니면서 아주 이 한 씨가 여자친구한테 매우 잘해줬던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 정은 씨를 직접 집으로 데리러 와서 회사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이 하게 되면 집에까지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아주 그런 남자친구였다고 해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요. 그런데 이런 게 잠시였다고 해요. 범인 함 씨는 점점 정은 씨에게 집착이 과도해지기 시작했어요. 너 어젯밤 누구랑 어디에서 뭐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서 여자친구의 사사건건의 생활들을 모르게 되면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병적인 집착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인 자기를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심지어 여자친구조차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점점 다툼이 잦아졌고요. 결국 2016년 2월, 그러니까 범행이 있기 2달 전에 정은 씨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한 씨가 이 헤어지자는 말에 그럴 거면 함께 죽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하는 등 굉장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과 잔혹한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한 씨는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은 씨에게 손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손편지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 여보야, 잘 지내는 거야? 어디 아픈 데 없고?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 여보는 내 생각하고 있을까? 난 지금도 방금 만났던 것처럼 여보의 모습과 향기를 기억하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보를 떠나보내지 않을 텐데 후회만 남는구나. 혼자 있는 서울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인지 몰랐어. 여보가 없어도 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이렇게 멀리 있지만 내 마음이 느껴져? 정말 최악이었죠. 쉴 새 없는 문자와 협박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전 여자친구도 헤어질 때 죽이려다 실패했고 다리만 부러뜨렸거든. 넌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한 씨가 거의 매일 정은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났어요. 이 아파트 앞에요. 그래서 보란 듯이 집 앞에다가 자기 차를 세워놓고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아파트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서 집안을 수시로 감시했어요. 그래서 이 한 씨의 스토킹이 점점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정은 씨 아버지까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근데 부모님은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너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버지가 결국 딸의 출퇴근을 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엔 어떻게 된 거냐?
한 씨가, 이 범인 한 씨가 얼마 동안 정은 씨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약간의 안심을 한 거죠. 방심했던 거예요. 사건 당일은 원래 정은 씨의 출퇴근을 도와주던 아버지가 아침 운동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원래 출근하셨고요. 그래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정은 씨 혼자 있는 걸 알고 집에 찾아갔던 거죠.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병적으로 정은 씨한테 집착을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걸까요? 그는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시민권까지 취득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한 씨는 10년 이상을 홀로 한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민할 시기부터 그 약간 외톨이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한 씨는 약간 그 혼자라는 두려움, 그리고 어떤 정에 대한 그 굶주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범죄 심리학자 교수는요, 원래 세상에 대한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성을 사귀게 되면 여성에게 병적 집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셨다고 해요. 정은 씨와 사귈 때는 이 사람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은 씨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걸 빌미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씨는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발적이었다고요. 스토킹이 아니고 내가 그냥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만나자라는 의미에서 전화를 계속 했었던 거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려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로 죽였는데 그 칼은, 흉기는 왜 가지고 왔어? 내가 칼은 사실 겁만 주려고 가져왔던 거고요. 칼로 찌른 기억은 안 나요. CCTV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CCTV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게 말이 돼?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죠. 결국 2016년 10월 6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한 씨는 기소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런데 사형은 도저히 사회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이 된 듯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고통과 분노는 끝나지 않았죠. 정은 씨는 일남 일녀 중에 장녀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굉장히 든든한 딸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배운 일본어 실력으로 한 치과 병원에 통역사로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병원의 총괄 실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병원의 운영의 주요 업무까지 맡았었고요. 혼자서 결혼 자금을 마련했고 가게에도 큰 보탬이 됐고요. 똑부러지는 성격에 부모님에게는 정말 든든한 큰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면서 부모님은 사는 게 지옥이 됐습니다.